네, 오늘은 6월 CPI 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0.29% 상승을 했고요. 컨센이 0.3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부합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코어가 0.23입니다. 마찬가지로 컨센이 0.3이었는데 이를 하회했습니다. 이번 6월달 CPI에서는 관세 영향이 일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코어 MOM 변화가 컨센보다 하회를 했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상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주거비 하락세가 이를 상쇄하면서 지금 수준의 물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 6월달 CPI 흐름을 보는 입장이 크게 나뉘는데요. 관세 영향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흐름도 있고, 다만 일시적인 변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국채 시장의 흐름은 결국 인플레 우려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리가 상승했죠. 30년물 같은 경우 5%를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이 물가만의 우려가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이제 연준의 독립성 관련된 그런 흐름에서도 맥락을 같이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6월 CPI 흐름을 보고 물가가 재차 상승할 것이다라는 베팅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했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부분의 가격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 그럼에도 주택 관련 지표는 주거비죠. 최근 들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하락세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관세 영향이 일부 나타났는데 이게 주거비 하락으로 상쇄가 돼서 MOM,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추정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요. 6월달 데이터가 지난달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35% 비중으로 더 늘어난 것이죠. 보시면 이 차트가 지난달보다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I 내에 추정치 비중이 더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6월 데이터로 뽑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헤드라인 데이터가 0.29% 상승으로 나온 그런 결과의 주요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식료품이 0.33%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는 0.95%로 직전달이 마이너스였는데 제법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 이 정도의 상승률은 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다. 보시면 저점을 높이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모습이죠. 식료품의 비중이 13% 비중이고 에너지도 6% 비중인데 이 두 가지가 직전 달보다 모두 오른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왼쪽 원의 그림을 보시면 이 푸드와 에너지의 이런 가격 상승 흐름 보여줬고, 나머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근원 CPI입니다. 이 중에 19% 정도가 근원 상품이고 60%가 근원 서비스입니다. 근원 상품 19% 정도에 해당되는 비중 먼저 살펴보게 되면 6월달 0.2%로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전달이 마이너스 0.04였거든요. 그에 비해 상승을 했고, 보시게 되면 근원 상품 가격 지수가 계속 낮은 흐름,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주도를 했는데, 이게 플러스로 반전이 될 때마다 재차 물가 상승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죠.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번 6월달 데이터도 사실상 코어 상품 가격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돼서 0.2% 상승을 했다라는 점은 관세 우려로 인한 상품 물가 상승이 확인됐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그림인지 재차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그렇긴 한데 근원 상품 상승률이 지난달에 비해 더 상승한 것으로 나왔지만 주요 상품의 흐름은 좀 반대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차 4%의 비중이고 중고차 2%의 비중인데, 보시면 모두 직전달 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연속해서 마이너스 하락세가 유지됐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구매했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줄었다, 이런 모습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여전히 같은 맥락 속에서 메디케어 상품 지난달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흐름 때문에 이 코어 근원 상품의 가격 지수가 상승을 했냐, 보시면 가구죠. 가사용품에 대한 비중이 3.3%인데 이게 0.98로 급증을 한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1.93% 상승이죠.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가격 상승률이 집계가 됐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상품 보시더라도 전체 2.5% 비중인데 0.43으로 상승세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3개월 연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져 오는 그 흐름이 끝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전고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의 모습, 그런 패턴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까 중고차 소매 가격의 흐름 살펴봤지만 이 도매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선행에서 중고차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요. 맨하임 중고차 가격지수 6월이 208.55, 지난달에 비해서 더 상승을 했습니다. 완만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MOM 1.6, YY 6.3% 상승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중고차 재고 현황은 도매든 소매든 모두 작년보다 5%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서 가격 상승세의 움직임을 좀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6월 이후 상승세의 모습으로 돌아선 그림이지만 2분기 들어서부터는 변동성이 좀 커졌죠. 관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그럼에도 쭉 떨어졌던 그림이기 때문에 단순 YY 비교상으로는 흐름을 전망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 작년 하반기 가격이 이미 높았기 때문에 상승률의 둔화는 나타날 텐데 이런 흐름이 전반적인 가격 흐름에서 직접 비교가 애매하기 때문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YY를 분석할 때 주의할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면 계절 효과도 있고 봄철에 중고차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죠. 그리고 기저효과, YY의 기저효과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다소 약화되는 그림이지만 어느 정도 급락하는 모습보다 완만한 하락 또는 완만한 횡보세의 모습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중고차 도매 가격의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중고차 가격 지수가 더 빠지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원 서비스의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왼쪽 차트 최근 흐름인데 6월달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가 0.25%입니다. 직전달 0.17에 비해서 상승을 했죠. 끝부분 보시면 서비스분 가격 지수는 횡보세다. 다만 어느 정도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서비스 가격 지수가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될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서비스 가격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 중에 비중이 높은 거,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등등을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비죠. 전체 CPI 35% 비중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CPI는 주거비의 흐름이 중요하다. 6월은 0.18로 오히려 지난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인 6월 데이터의 물가 상승 압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들 보게 되면 OER 자가주거비는 직전달 대비 반등, 실제 임대료도 소폭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변동성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크게 우려될 그런 모멘텀의 전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사실상 이 파란색 실제 임대료의 직전달이 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이 그런 변동성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주거비 전체 흐름을 끌어내린 기타 요인들 숙박비가 되겠죠. 1.37% 비중인데 보시면 마이너스 2.89% 하락입니다. 직전달이 0.07 마이너스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더 크게 떨어진 것이죠. 전체적으로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저점이 22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을 위치거든요. 팬데믹을 빼고 보면 이렇게까지 낮았던 여행 수요에 근접할 정도로 지금 여행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숙박 가격의 흐름과 항공 운임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여행 수요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흐름이 대표적으로 소비 흐름을 파악해 줄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진로 임대료 지수는 전월 상승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는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는 1분기 기준 마이너스 2%를 상회할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CPI의 임대료가 계속해서 방향성을 계속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 선행 임대료도 떨어지고 가주택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주택 가격의 흐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4월달 데이터가 2.72% 상승세로 지난달 3.35보다 다시 더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죠. 어느 정도 반등, 재차 피크아웃, 재반등 이후에 다시 둔화세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계속 둔화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OER 자가주거비의 흐름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주거비는 후행지표죠. 따라서 이런 후행지표인 주거비를 빼고 6월달 CPI 흐름을 보게 되면 YY는 2%로 직전 달이 1.49였습니다. 이에 비해 상승을 했고 MOM도 0.43으로 직전 0.15에 비해 상승을 했습니다. 흐름 보시면 어느 정도 반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뚜렷한 하락세에서 정체행보되는 그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팬데믹 이전 평년 수준 2%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2%를 살짝 상회할 정도의 흐름이죠. 따라서 주거비만 잘 떨어진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는 크게 완화될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주거비 흐름 살펴봤고 다음은 의료비 관련된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칼 전체 비중이 6.74% 비중이고요. 지금 0.56% 상승입니다. 지난달 대비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의 고점 부분에 위치를 했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모멘텀이 전환되는 흐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등락의 패턴을 보여왔던 의료비 흐름이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큰 박스권에서 정체 행보되는 구간에서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난달 대비 다 상승하긴 했으나 좀 그림을 길게 보게 되면 크게 우려될 방향성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흐름인데요. 교통비입니다. 전체 비중의 6% 정도 비중이고 6월달 0.16% 상승, 직전달이 마이너스였긴 했지만 여기서 이 정도의 변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사실상 우려될 정도의 가격 흐름의 변화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항공운임입니다. 6월달 마이너스 0.11%. 물론 지난달보다 이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5개월 연속해서 하락세의 구간, 마이너스 구간이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달 마이너스 2.74에 비해서는 상승한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항공운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숙박비의 흐름도 여전히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다는 흐름은 여행 수요가 약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행 수요는 실질적인 소비자 수요에 있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수요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레크레이션 비중은 3.4%인데요. 6월달 0.23% 상승을 해서 위치가 여기고 지난달보다 더 상승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좁혀서 라이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가격 지수는 0.36, 지난달보다 조금 둔화된 그림이고요. 다음은 주요 서비스 가격 지수의 교육비입니다. 전체 CPI의 4.9% 비중, 지난달에 비해 상승을 해서 0.12%로 오르긴 했으나 흐름 자체의 변화 보시면 이 정도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죠. 전체 2.79% 비중, 오히려 지난달보다 더 둔화가 돼서 0.08로 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6월 소비자 물가 흐름을 중간 정리를 해보면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어느 정도 혼재된 상황이 나타났다. 일부 관세 부과 영향이 나타난 항목도 있고, 그렇지만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압력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재된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관세 부담으로 일부 품목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거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렸고, 다만 자동차라든지 수요가 약한 품목이 여전히 가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상반된 흐름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의 우려는 8월 1일 신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남아있죠. 2차 관세 압박 재개를 얘기한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주거비제의 서비스 물가 흐름은 지난달보다 0.38% 상승을 했고, 보시면 주거가격 지수가 잘 떨어졌죠. 전월비 0.18%, 전월이 0.25였는데 이보다 더 둔화가 됐습니다. 주거비가 잘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원 상품 가격 지수가 0.2% 상승을 했죠. 네, 보여드렸던 이 차트입니다. 5월에 마이너스 0.04%에서 반등을 한 그런 위치긴 하지만 최근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된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상 관세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널리 전가됐다라고 보기만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등 일부 상품 가격 지수에서의 오름세를 확인시켜 드렸죠. 보시면 가정용 가구 및 가사용품의 흐름, 그 중에서도 가전제품의 흐름,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진이 크지 않은 이런 품목이고
이런 부분이 관세 부담이 일정 부분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죠. 그럼에도 CPI에서 비중이 큰 게 결국 신차와 중고차인데 이 흐름은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수요가 충분치 않아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신차와 중고차 가격 지수의 하락 흐름이 물론 관세 인상을 앞두고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영향도 일부 있겠죠. 미리 구매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가격 인상이 소비자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선뜻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는 것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이 차트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는데요.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그리고 주거비까지 빼고 스티키한 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6월 YY가 2.46%입니다. 지전달 2.21에서 상승을 했고, 보시면 25년 4월 이후에 반등세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때 이후는 정확하게 트럼프의 관세부가 영향으로 나타났던 그런 기준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반적인 위치 자체가 이 제어까지 포함한 스티키 물가입니다. 정체 행보되다가 어느 정도 이탈하면서 떨어졌고, 이후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상단 레벨까지는 올라갔지만 다시 관세 영향으로 반등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흐름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흐름 6월달에 3.81% 상승입니다. 직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을 했고, 흐름 보시면 쭉 떨어져서 23년 9월달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4.9%까지 반등을 했죠. 이후 재차 하락을 했고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서비스 물가 흐름은 실질 임금 관련해서 비슷한 추이를 이어가기 때문에 아직 임금 상승률이 3% 후반, 4% 초반이잖아요. 비슷한 정도의 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기업 낙관 지수의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한 기업의 비중 변화입니다. 6월달 32%로 직전달에 비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여기 더 높아졌죠. 이 간극 자체가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과거 흐름, 이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 비중의 흐름과 CPI 상승률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달라진 부분은 어느 정도 CPI 상승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높아지는 압력 자체가 그렇게 예전처럼 강하진 않을 것이다. 물가에 대한 하락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6월 CPI 흐름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컨센에 부합하긴 했으나 관세 영향이 일부 확인된 바도 나타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애매한 상황의 데이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는 그림 가운데, 물론 8월달 추가 관세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